김정은의 지금 모든 관심은요, 총력을 집중해서 미국 본토까지 너끈하게 한 2, 3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갖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켓 엔진들을 지금까지 무수단 화성 12호 같은 중거리 미사일에서 성능이 입증된 로켓 엔진을 여러 개를 클러스터, 즉 묶어서 멀리 1단, 2단 이래서 날아가는 부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요일 날 서해 동창리로 추정되는 연송이라는 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로켓 엔진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3월 달에도 여기서 신형 로켓 엔진을 개발 완성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엔진도 같은 곳에서 진행된 실험을 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엔진의 종류가 얼마나 더 성능이 개량된 것인지는 지금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장 작은 엔진일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머지않아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면 결국 미국 본토로 날아올 수 있는 기술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말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위기를 해결할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북한이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확보하게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핵이 탑재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ICBM을 새로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을 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핵 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취한 것을 다 해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진핑 중국의 주석에게 이야기할 거란 말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 대통령은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썼고, 엊그제 문 대통령이 미국 CBS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CBS하고 워싱턴 포스트 두 인터뷰에서 모두 북핵 미사일 위협이 미국에 점차 다가오는 장래의 위협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북핵 미사일을 현존하는 시급한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으로 미국의 입장과 배치가 되는데요. 미국의 매티스 장관은 지난 12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김정은 정권이 최고 위협이자 첫 번째 위협이라고 말을 했고, 평화와 안보에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위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시급이라는 말과 조만간이란 말, 점차 다가오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 말과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가요. 지난 7일에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사드 배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환경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가 긴급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이나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어서 대응 수단인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청와대는 긴급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런데 법적 가정을 생략하면서 시급하게 사드가 설치해야 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고 이렇게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조만간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조만간 하면 영어로 하면 sooner or later 아닙니까? 근데 점차 다가오는, 그리고 또 시급하거나 긴급한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진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할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미국은 시급하고 긴급하다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시급하고 긴급하지 않다고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로 사드를 지연시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CBS나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할 때는 점차 다가오는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까지는 조만간 북한의 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이란 말하고 시급한이란 말의 차이는 또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정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인데요. 마이클 그린이라고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이라는 사람. 저도 언젠가 한 만나본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러시안 룰렛 같은 게임이 될 수 있다. 러시안 룰렛이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영화 디어 헌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게임이죠. 이 리볼버 권총, 즉 서부 영화에서 쏘던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이 총알이 들어있는 회전하는 이 총알 바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알을 하나씩 꼽아 넣어서 탁 넣어가지고 한 발씩 쏘면 돌아가면서 다시 또 총알이 들어있는 것이 나오고, 그렇게 격발되면서 쏠 수 있는 이런 연발 총이죠. 그래서 연발이 뭐 6연발, 8연발, 9연발도 있는데, 좌우간 9연발이라 그러면 구멍이 9개겠죠. 거기에 총알을 한 개만 탁 넣고 이렇게 뺑그르르 돌려가지고 머리에 탁 갖다 대면 총알이 들었으면 관통해서 죽고, 들어있지 않다면 딸깍 소리만 나면서 사는 거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리볼버 게임, 즉 러시안 룰렛에 해당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의 성격이라 의외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무엇을 하는 게 좋다 하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연기 논란에 대해서 만약에 트럼프 성격으로 보면 사드가 철회된다면 76년에 카터 미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 최대의 쇼크로 작용할 거라면서,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이 마이클 그린이 백악관에 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했는데요. 이때 있었던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어린 부시 전 대통령한테 햇볕 정책을 선택하라고 강의하려고 하다가 한미 회담이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그 이후에 한미 관계가 아주 쎄해졌습니다. 또 마이클 그린은 문정인 특보를 이렇게 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에게 핵미사일 동결을 제안한다면 그건 실수가 될 거다. 너무 순진한 걸로 비춰져서 결국은 한미연합훈련이 제스처가 아닌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인데, 그거를 갖다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이렇게 전제로, 동결을 전제로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아주 넌센스라는 겁니다. 마이클 그린이 이야기한 러시아 룰렛은 유견발 구멍 속에서 총알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를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회담은 지금 위태롭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드가 신속히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라는 부분에 사드는 한미 동맹의 결정적인 문제다. 한반도 방위와 미군 보호가 걸려있다. 사드가 철회되면 76년 카트 이후 가장 위기가 올 것이다. 한국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모든 민주국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조항도 갖고 있다. 미국이 잘 아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를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을요. 학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청와대는 예외 조항을 통해 이 사드 배치를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거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대화를 이유로 북한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사드 폐지 철회가 아니라고 미국에 이야기하면서 중국에는 사드 배치가 재검토될 거라고 이중으로 더블 플레이를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중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한국에 압력을 넣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일본과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위안부 협정도 마찬가지다. 협정을 깨지 않겠다면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어제 미국에서 이 안보 대화를 했는데요. 양국의 국무국방장관이 나와서 주요 현안을 다뤘는데 안보 문제에 미중은 합의로 유엔 대북 제재 기업과 사업을 금지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주한미군 감축하고 북한은 핵동결을 하는 걸 같이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사드 배치하라고 했지만 미국은 이걸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원래 5기는 내년에 한다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새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라는 당연한 거쳐야 될 절차를 밟겠다라는 것을 밝혔고 국민 여론에 따라 이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게임을 여러 가지로 던지는데요. 문정인이 앞세워서 게임 해보다가 이제는 사드 배치 시기가 원래 내년까지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트럼프 앞에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날도 더워서 국민들 굉장히 찜통더위에 비도 안 오고 죽겠는데 러시아 룰렛을 한번 해가지고 전 국민을 아주 그냥 서늘하게 만들고 오기 바랍니다.